오늘은 이진유의 속삼위인곡 본사 첫 번째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어디 조선에 돌아와 유배형을 받고서는 유배지로 떠나는 어떤 유배의 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파 간의 대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파 싸움이야. 이내 오자마자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추자도에서 지었다는 작품입니다. 속삼위인곡, 즉 삼위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철이 쓴 삼위인곡처럼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여성화자를 내세워 작가의 어떤 감정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나타내는 부분, 즉 서사, 본사, 결사 중에 본사 부분에서는요, 여성화자를 내세우지 않고 작가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즉 남성화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는 현대어로 많이 나오죠. 이 현대어로 이제 어느 정도 각색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한자어, 꼭 필요한 한자어 정도만 이제는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밑에 어휘풀이 내지는 어구풀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100%는 아니지만 거의 원본 내지는 중세 국어 형태로 넣도록 할게요. 왜? 네, 있어 보이려고. 별건 없습니다. 셔하에 시곡하고 샤자거로 돌아오니, 발음 꼬인다. 봉황성 다다르며 고국소식 경심하다. 자, 여기까지를 하나로 본다면 서하에 식옥하고, 서하라고 하는 건요, 중국 수도인 북경 근처에 있는 여러 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식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편하게 여관에서 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하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사자거로 돌아왔대요. 어디로 돌아와?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사자가 뭐냐? 그러니까 사신이에요. 사신이 타는 수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봉황성에 다다르며 봉황성쯤에 도착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봉황성은 중국에 있는 마을입니다. 다다르며 고국 소식에 경심, 서프라이즈, 놀랬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서하에서 어디로? 봉황성에 왔는데, 봉황성에서 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유배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작가는 중국에서 애진역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미리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서사에서는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중녀가 모함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신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수필처럼.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남성적인 목소리와 여성적인 목소리, 여성적인 목소리와 남성적인 목소리가 막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혼의 옛 기약을 다시 거의 찾으려나, 참언이 망극하니 님이신들 어이할꼬. 황혼의 옛 기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황혼역에 했던 옛날의 약속, 그게 바로 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몇 번의 환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당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조가 즉위를 하면서 나는 탕평책을 쓸 거야,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역의 옛 약속이에요. 거의 다시 찾았으나, 그러니까 임금께서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나, 참언이 망극하니, 이때 참언이라는 건 모함이에요.
자,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는 말이 망극해 끝까지 달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원인은 뭐야? 모함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님이 신들 어이할고, 임이라는 것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께서도 어쩔 수 없이 유배형을 내린 것일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임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론 세력에게 잘못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임금을 옹호하고 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저기 목이 날아가는데. 더더군다나 서하에서 봉황성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이동, 즉 여정의 경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조선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조선에 안 들어온 겁니다. 중국이에요. 시호도 성의하고 직무는 투저한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시호는 시장에 있는 호랑이야. 시장에 있는 호랑이도 의심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고사 중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여러 사람이 자꾸 말하면 거짓말이라도 그 사실을 결국은 믿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직무는 투저한저. 이게 무슨 소리냐? 직무는 거짓말에 배틀을 던졌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에 자, 공자, 맹자 말고 증자라고 있었어요. 이 증자는 효성심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거를 알아요. 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야. 효라고 하면 껌빡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증자의 어머니가 배틀로 이제 배를 짜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즉 증자가 사람 죽였대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도 안 돼 하고 배를 짜. 야, 당신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보게 당신 아들이 사람 죽였대.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조금 또 배를 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큰일 났어.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와우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는 뭐야, 이 직무가 배틀을 집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고사죠. 즉 무슨 소리냐면요,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잘 안 믿게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이 말을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에서 아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임금께서 믿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임금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은 임금이 모질거나 임금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임금이 어리석어, 증자의 어머니도 얼마나 현명한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도 모함을 해대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다. 결국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임금에게 참언을 구한 사람들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유배 소식을 듣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님 날 믿기야 세상에 네 비할고, 우리 님께서 나를 믿는 거 그거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 한마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님은 나를 믿어줄 거야. 지금이야 그렇다지만 어떤 점에서 본다면 등산방셔를 협중에 가득 두고 함정에 건져내어 선디에 편관하니,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상방셔라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고사입니다. 자, 이 중상방서라는 것은 비방하는, 모함하는 문서예요. 모함하는 문서가 왜 튀어나오냐면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중국 전국시대 때 악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악양이라는 장군이 되게 유명해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흠모하고 모시는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주변에서 뭐예요? 그렇죠. 난리를 치죠. 브루스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5만 가지 모함을 하는 문서들을 꾸며가지고서는 상소문을 막 올려요. 그때 위 문우가 있어. 문우니까 임금의 이제 어머니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문우가 다 받고서는 그냥 전부 다 얻다가, 그렇지, 서랍 속에다가 상자 속에다 가득 넣어두고 쳐다도 안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악양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딱 인사를 드리러 온 거야. 마마, 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나이다. 그랬더니 문우가 딱 서랍을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문서들이 자자자자자자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 그러니까 악양이 고개를 꾹뻑 숙이면서 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마마 덕분입니다. 충형 이랬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이 우리 님인데, 우리 님은 마치 문우가 악양을 믿었듯이 나를 믿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서 건져내어 좋은 땅에 편관하니, 자, 이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가 노론의 끈질긴 사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유배시킨 걸 얘기합니다. 살려줬다는 거죠. 편관이라는 것은 귀양을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의역을 해서 귀양을 보내는 거고요. 원래는 죄인을 변방으로 귀양 보내면 그곳에 있는 수령이 호적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편관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관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귀양을 보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결국 임금이 나를 믿을 것이야 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소리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임금에 대한 화자의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연성에서 노숙하고 압록강을 바삐 건너 송초를 부리우고 초고를 가리시려 청천강 3일 후에 정삼을 다적시고 성야에 질지하여 폐수를 건너올세 일하 음신을 얻으러 오셔도 드리다. 자, 여기까지. 구연성이라고 하는 건 중국 압록강 근처에 있는 중국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노숙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서 자다. 원래는 어떤 하늘을 가리지 않은 곳, 한마디로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자다라는 것인데 그냥 길에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압록강을 바삐 건너 성초를 부리우고 초교랄 가리시러. 성초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관원이 타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는 뭐 타고 왔어? 그렇지, 성초를 타고 온 거야. 왜? 사신이니까. 근데 거기서 부려지고 내려지고 초교를 탔대. 초는 풀로 만든 가마야. 풀로 만든 가마? 아, 죄인이 타는 수레로 갈아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뭐가 된 거야? 죄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야? 여기까지. 구연성 노숙하고까지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압록강부터는 어디야? 조선이 되겠죠. 그러나 청천강 3일 후에 정삼을 다 적시고 청천강에서 사흘 동안 비가 내려 그래서 옷을 다 적셨다는 얘기겠죠. 청천강이 어디냐? 그러면 평안 남북도를 가르는 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흘 동안 내리는 비에 옷이 다 적셨다. 그리고 성야에 별성자에다 밤야자죠. 별이 뜬 밤에 시간적 배경이에요. 질치하여 질자는요 질주하다 질자예요. 치자는 말맞자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질주하듯이 달려. 가만, 유배를 당하는데 죄인이 됐는데 뭐 질주하듯이 달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폐수를 건너올 때 여기서 말하는 폐수는 대동강이니까 그러니까 한양 개성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쯤에 일하 해 아래에서 음신 어떤 소식을 믿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곳에서 믿음의 소리가 들려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구나. 가만, 기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이건 유배에서 풀려났나?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유배가서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쓴 가사라며. 그렇다면 유배에서 풀리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공간의 이동이 많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그렇지. 구연성부터. 구연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압록강으로 가요. 압록강에서 어디로 갑니까? 청천강으로 가요. 청천강에서 어디로 갑니까? 폐수까지 오죠. 그 폐수에서 뭘 들었습니까? 일하음신을 들은 거죠. 근기 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요. 자딜재직은 이은도 dü태파다. 자, 여기까지. 근기 압송이야. 압송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데리고 오다 내지는 죄인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기라고 하는 건 경기도 근처. 경기도 근처? 그러니까 뭐 서울 근처까지 압송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요. 처음 보는 일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에게 닥친 이 상황이, 이 현실이 평범하거나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딜재직은 자딜재직? 자질이겠네요. 그죠? 아들과 조카가 함께 벼슬에 올랐다는 거예요. 잠깐. 작가는 지금 귀향을 가고 있는데 아들하고 조카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벼슬을 해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영조가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거예요. 너 귀향 보내는 거 내 의도 아니야. 내 의사 아니야. 하도 주위에서 노론들이 쌩 난리를 치니까 보낸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라는 의미로 아들과 조카를 제수를 보냈죠. 그러니까 달을 이자에다 은혜 은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특별한 은혜가 거듭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일하음신,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신세가 사나운 박명한 이내 몸이 님의 은혜가 이러하니. 님의 은혜 어떤 은혜? 그치? 자딜재직이 이러하니. 여관 잔등의, 여관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관, 게스트룸. 여관의 흐릿한 등불에 피눈물이 절로 난다. 왜? 기뻐서. 임금님의 은혜에 기뻐서. 그럼 왜 여관이야? 얘는 지금 유배 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오리 금택기를 멱제역에서 만나보고, 금오리라고 하는 것은 오리죠, 오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직명이에요, 금오리. 그 다음에 김택기, 사람 이름이겠죠. 자, 그러니까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오리 관직, 그 다음에 김택기를 벽제역에서 만나고 선산에 잠깐 들러 통곡을 하며 이별하고, 성셔구택, 성서니까 성의 서쪽에 있는 옛날 집, 그러니까 성 서쪽에 있는 옛날 집에 가묘니까 사당이야. 사당에 들러서 하직 인사하고, 누구에게? 조상님들에게. 가깝고 먼 친척들 손잡고 이별할 때 청운구봉은 안중에 드무도다. 청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푸른 구름 해가지고 우리 관직에 올라가서 높은 벼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을 펼치자 라고 하는 포부를 같이 했던 옛날의 친구들은 안중, 눈앞에서 드물어. 그러니까 뭐야? 금오리, 금택기, 그 다음에 원근 친척 다 만났는데, 그죠? 선산에서 조상들에게 인사까지 했는데 얘 친구들은 안 보이네. 자,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화자의 여정이에요. 자, 벽제역에서 어디로? 선산에 갔다가 선산에서 어디로? 옛집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이 유한하니 경각인들 엄류하랴. 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여정이에요. 엄격한 여정. 한마디로 가는 길이 험해. 한계가 있어. 즉 유배의 길이 험하니 경각인들, 잠시인들, 엄류, 유자가 여유야. 여유가 있겠는가? 여유가 없어. 라는 서리적 표현으로 빨리 가야겠죠.
관악산 심리지에 송추의 하나일시여. 자, 관악산 심리의 땅에 송추가 있대요. 송추라고 하는 건요, 소나무 송자예요.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는 나무냐면 산소에 심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 꼭 소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송추 그러면 나무라고 해석하지 않고 선산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산에서 하루 쉬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천리 행장을 급하게 차려입고 종남을 회수하니 오운이 의하고 의령을 천망하니 송백이 장창하다. 이때 말하는 종남이라는 것은 종남산이에요. 종남산은 지금의 남산이에요. 남산에 회수,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남산을 바라보니, 남산을 바라보니 오색 구름이 아름답고 의릉을 바라보니, 의릉이라고 하는 건 양주에 있는 경종의 능을 얘기합니다. 천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득하니 또는 아득히 보니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떠나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대꾸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심정, 어떤 심정?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신 원루를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한마디로 작가의 눈물이겠죠. 한수에 가득 뿌리고, 한수는 한강이야. 이제는 한강을 넘어가는 거야. 남산 지나서 한강을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뭐야? 경기도로 가는 거죠. 임양한 일편정이야. 일편정, 일편단심. 참고 참아 떠나가니 내 마음 이러할 때 님이신들 잊을 순가. 자, 한마디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임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임도 나를 잊지 못하고 계실 것이야 라고 믿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사 1로 보고요. 여기까지는 조상과 친척들에게 인사를 한 후 유배지로 떠나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본사 1은 저 청나라에서 압록강을 건너 그 다음에 함경도를 지나 경기도를 지나 서울 땅을 지나서 저 남쪽으로 한강 건너가고 있는 유배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건요. 일단 여정. 자, 서하에서 그죠? 서하에서 봉황성에서 구연성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봉황성에서 고국 소식을 듣게 되죠. 그 고국 소식에 서프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그 고국 소식이 뭔데요? 자신의 유배 소식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청천강이죠. 청천강에서 사흘 동안 비를 맞고 옷을 다 적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폐수 대동강까지 옵니다. 즉 청천강을 지나 대동강에 이르러 자신의 아들과 조카가 제수되었다는 즉 일화음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벽계역을 지나 선산을 지나 성서구택을 지나 송추까지 오지요. 즉 서울 근교까지 온 작가는 선산과 옛집을 들러 조상에게 인사를 구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 유배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선산에 들른 후 작가는 서울을 떠나며 임에 대한 연군 지정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디서? 여기죠. 내 마음 이러할 때 님이신들 잊을 송가. 요 부분. 그 다음에 임을 향한 일편정을 참고 참아 떠나가니.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게 바로 뭐다? 임에 대한 연군 지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 때 본사 1은 중국에서부터 유배지로 떠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사 1에 사용된 고사를 본다면 처음에 시호도 성의하고, 자 이건 뭐랬죠? 그렇죠. 3인 성호를 고사를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는 투저할 때라고 하는 것은 증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서나 도망갔다는 거죠. 즉, 이 두 개의 고사, 시효도 성의하고와 직무는 투저하고, 이 두 개의 고사는 모두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믿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작가 스스로가 유배를 가게 된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건 바로 임 때문이 아니라 임에게 자신을 모함한 신하들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산방셔를 협중에 가득 두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까 문후와 그 다음에 악양과 문후의 어떤 고사를 다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양은 중국 위나라 때의 장수이고요. 당시 악양의 아들이 중산국에 있었는데 중산국의 왕이 그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삶아서 악양에 보냅니다. 자, 악양은 자기 자식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알죠? 그런데 악양은 그 국물을 모두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수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중산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나라로 돌아와서 공을 논하는데, 위 문후가 그동안 악양을 비방하던 상소문이 한 상자나 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악양은 문후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니라 주군의 힘 덕분인가 하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신뢰죠? 믿음이죠? 즉 악양과 문후의 고사를 인용해서 작가에 대한 임금, 영조의 신뢰를 확신하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진유의 속삼위인곡 본사 첫 번째,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조선에 돌아와 유배지로 떠나는 어떤 유배의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